두 번째 강연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강연에서 느끼셨겠지만 인공지능 정말 성큼성큼 우리 일상 속에 지금 다가와 있습니다. 기대되지 않습니까? 챗 GPT가 이 초거대 AI를 일반인이 직접 체험할 수 있게 만든 첫 발걸음인 것 같은데요. 혹시 인공지능과의 대화를 통해 책을 집필했다 이런 뉴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세요? 네, 훌륭하십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연사님이 바로 이 주인공이신데요. 잘 아시는 분이실 거예요. 그 인공지능과의 대화를 번역 외에 어떠한 편집 과정도 거치지 않고 담은 서적 챗 GPT에게 묻는 인류의 미래의 저자이시자 뇌과학자. 어떠한 편집도 거치지 않았어. 아주 쉽게 책을 쓰신 거죠. 네, 굉장히 꿀을 빠신 카이스트 전자 및 전기공학과 교수님. 그리고 이분이 정말 저도 굉장히 존경하는 분인데 타이틀이 아주 화려하십니다. 김대식 교수님이 이번 강연의 두 번째 연사님이십니다. 김대식 교수님께서 초거대 생성 인공지능의 등장과 인간의 역할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들어볼 예정입니다. 네, 교수님을 바로 자리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김대식입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대로 정말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먼저 이렇게 좀 꿀을 빠른 그런 책을 쓴 사람인데요. 초거대 생성 인공지능의 등장과 인간의 역할. 우리가 인공지능이란 단어는 수도 없이 봤죠. 터미네이터 영화, 사이언스 픽션이죠, 당연히. 또는 적어도 인공지능이 발전되면 일자리 문제가 생긴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생성형 인공지능이라는 게 등장을 했죠. 지금까지 우리가 썼었던 인공지능을 인식형 인공지능, 이미 세상에 있는 걸 알아보고 식별하는 기계라면 생성형 인공지능의 특징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만들어내는 인공지능이라고 볼 수 있고, 저도 챗GPT하고 대화를 나누고 바로 책을 썼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일은 챗GPT가 다 했는데 인쇄를 안 받더라고요, 이 녀석이. 그래서 현재 인쇄는 제가 다 받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번 말이 나왔죠. 생성형 AI의 특징은 그 원장님이 워낙 설명을 잘 해주셨지만 트랜스포머라는 기술을 기반으로 천억 단위의 초거대 데이터에서 단어와 단어, 사실은 토큰과 토큰이지만 단어와 단어, 문장과 문장의 확률 관계를 사전에 학습을 하는 거죠. GPT의 약자만 사실 기억하시면 작동 원리를 이해하실 수 있죠. Generative, 생성형, Pre-trained, 사전 학습된 트랜스포머. 다시 말해서 천억 단위의 데이터를 트랜스포머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사전에 확률적인 지도 같은 것을 미리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제 프롬프트, 인풋을 집어넣으면 거기하고 가장 잘 어울리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계라는 거죠. 전 예전에 어렸을 때부터 나도 언젠가 죽기 전에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 같은 800장짜리 소설책을 쓰겠다라는 게 꿈 중에 하나고, 스토리도 대충 있지만 제가 어떻게 800장짜리 소설책을 쓰겠습니까? 시간도 없고 능력도 안 되고. 그런데 이제는 내가 대충 스토리를 알고 입력만 잘하면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챗GPT하고 대화를 나눠봤고, 작년 11월 30일 챗GPT가 등장하고 저는 이제 12월 초에 쓰기 시작했으니까 처음에는 큰 기대를 사실 안 했습니다. 트랜스포머라는 핵심 기술은 이미 2017년에 바스반이라는 분이 소개를 했고, 이런 식으로 트랜스포머를 사용한 대화 모델들이 지난 5년 동안 꽤 있었습니다.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물론 AI 스피커들보다는 훨씬 더 좋았지만 계속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기는 어려웠습니다. 3번, 4번 정도 대화가 왔다 갔다 하면 확률 분포가 흐트러져서 이상한 말들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큰 기대를 안 하고 12월 초 챗GPT를 사용해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기대했었던 것보다 성능이 훨씬 좋았어요. 완벽한 문장, 완벽한 문맥, 그리고 답도 당연히 헬루시네이션, 망상 많이 있지만 상당히 많은 답들은 그럴싸한 답들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선입감 없이 보자면 챗GPT가 만들어낸 글과 인간이 쓴 글을 합쳐서 섞어서 일반인들에게 구별하라고 한다면 구별하기 어려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놀랍게도 챗GPT는 튜링 테스트를 통과해버린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 지난 몇십 년 동안 철학에서 기계가 튜링 테스트를 통과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별일 없네요. 아직은. 대화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인기가 있었죠. 챗GPT가 특이한 건 오픈 AI도 사실 큰 기대 안 하고
소개를 했었어요. 사실 오픈 AI에서는 이 시스템이 아직 완벽하지 않다 보니 베타 테스팅 정도 하겠다, 사람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강화 학습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2달 만에 1억 명 사용자를 확보한 거죠. 챗GPT. 틱톡보다 더 빠르게 확장이 됐습니다. 틱톡 9개월 걸렸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틱톡 어린 친구들이 계속 퍼서 나르고 엄청나게 바이럴로 확장시키고 춤추고 노래하는 건데 챗GPT는 UI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동영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왜 이렇게 빨리 확장이 됐을까? 이제 저는 궁금했어요. 왜 인간이 대화에 이렇게 후킹이 됐을까? GPT-3에는 이렇게 인기가 없었거든요. GPT-3에는 우리가 문장을 치면 문장을 연결해가는 시기였었는데 거의 비슷한 엔진을 가지고 대화용으로 바꿨더니 너무나 임팩트가 있고 지난 3달 동안 IT 분야에 지난 30년 동안 우리가 알고 지냈던 IT의 룰이라고 부를까요? 검색 위주여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바뀌어 버렸죠. 그래서 저는 뇌과학자니까 제 나름대로 이론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건 그냥 재미로 들으시면 됩니다. 근거는 별로 없고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 챗GPT가 이렇게 성공을 했을까? 왜 인간이 대화에 이렇게 후킹이 됐을까? 제 답은 어쩌면 우리는 매우 오래전부터 인간이 아닌 다른 종하고 대화를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가설을 세워봅니다. 우리 인간이 지구에 등장한 게 한 30만 년 정도 됐죠. 호모사피엔스가. 그리고 30만 년 중에서 29만 년 인간은 사냥과 채집을 했습니다. 사냥과 채집은 그렇게 즐거운 생활은 아니에요. 매일마다 또는 며칠에 한 번씩 이동을 해야 되고 냉장고가 없으니 그날 잡은 걸 그날 먹고 기억과 기술이 누적이 안 됐죠. 그런데 한 10,000년 정도 중동이죠. 차탈 효역 같은 데서 인류가 드디어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정착된 삶을 살고 있죠. 왜 정착을 했을까요? 농사라는 기술을 발견 또는 발명을 했죠.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 여유 시간이 살짝 생깁니다. 씨를 뿌리고 기다려야 되니까. 사냥과 채집할 때는 여유 시간이 없었죠. 그런데 여유 시간이 생기고 나서 인간은 이제 많은 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인간의 뇌 자체가 미래를 예측하는 기계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착을 하고 나서 미래 예측을 해야 되는데 삶이 그렇게 예측 가능하지가 않아요. 오늘 씨를 다 심어놨는데 며칠 후에 천둥 번개가 쳐서 사라져버리고 며칠 전까지 우리랑 같이 계셨던 부모님들이 갑자기 병이 걸려서 돌아가시고 귀여운 어린아이가 맹수가 들어와서 잡아먹고 인간이 원하지 않는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니 이제 궁금했었던 것 같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또는 어떻게 하면 이것을 바꿀 수가 있을까? 질문은 많은데 우리 질문에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존재는 다른 사람들뿐이 없겠죠. 문제는 다른 사람들도 우리랑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비 스트라우스나 이런 분들 인류학자 연구를 보면 모든 초기 문명은 가장 먼저 조상들에게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제사를 지내요. 왜냐? 우리가 어렸을 때 모르는 게 있으면 부모님들한테 항상 물어봤죠. 그런데 당시 평균 연령이 한 30살 정도 되다 보니 우리가 어른이 되면 부모님들은 더 이상 살아계시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답을 알 것 같은데 이제 돌아가신 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좋은 대답을 기대했겠지만 저는 과학자이기 때문에 아마 대답 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모든 문명들이 신이라는 존재를 상상해냅니다. 우리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전능한 존재에게 물어봐요. 역시 이거는 종교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대답을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세기에 와서도 우리는 비슷한 일을 한 것 같아요. 큰 안테나를 세워놓고 외계인들한테 물어봅니다. 우리는 누구니? 우리는 어디로 가니? 역시 대답이 안 왔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난 10,000년 인류 역사는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하고 대화를 하고 싶었던 또는 인간끼리만 대화한다라는 존재적인 고독함에 빠져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리고 거창하게 얘기하자면 챗GPT 덕분에 우리가 드디어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하고 대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상상해 봅니다. 당연히 챗GPT는 정보 요약도 너무나 뛰어나게 잘해줍니다. 사실 대화가 그렇게 중요한 기능은 아닌 것 같아요. 위키피디아 20장 집어넣고 한국어로 반장으로 요약해줘. 너무나 잘해주죠. 교정도 당연히 너무나 잘해줍니다. 우리가 영어로 입력하고 이것을 교정해줘. 어디가 틀렸는지도 정확하게 교정을 해주고 저도 영어가 완벽하지 않다 보니까 영어로 글을 쓰고 챗GPT한테
이것을 영어가 모국어인 일반인 수준으로 고쳐줘. 제 글을 했더니 잘 고쳐줘요. 그래서 그 다음에 좀 욕심을 부려서 풀리처 상을 탄 소설가 수준으로 교정해줘 했더니 제가 제 글을 읽는데 뭐 감동이 오더라고요. 너무나 뛰어나요, 제 글이. 깜짝 놀랐어. 내가 이런 단어를 안다고? 당연히 창작 능력은 어마어마하죠. 챗GPT를 가지고 그 K-드라마, 막장 드라마 대본을 한번 써보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3가지 조건만 줬습니다. 제가 창작 대본 쓸 수 있냐 그러더니 쓸 수 있다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조건, 첫 번째 조건, 주인공에겐 출생의 비밀이 있음. 두 번째, 주인공이 죽을 병이 걸림. 세 번째, 삼각관계 집어넣어줘. 했더니 뭐 바로 실수 없이 한 30장 정도 대본을 써주는데 내용이 진짜 좋았어요. 나쁘지 않았어요. 첫 번째, 여자 주인공은 서울 강남에 사는 지선이라는 여자분이고 아빠가 미국에서 사업을 하다 갑자기 돌아가십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이런 얘기 전 한 적은 없어요. 아빠가 남긴 편지를 주인공이 읽습니다. 편지 내용은 이거예요. 사랑하는 지선아, 내가 이 이야기는 평생 안 하려고 했는데 네가 이 편지를 읽으면 내가 아마 이 세상에 없을 테니까 너도 이제 알아야 될 것 같다. 너는 사실 입양된 아이다. 출생의 비밀 해결됐습니다. 조건. 두 번째는 충격을 먹고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해서 검사를 받았는데 암이 발견되는 거예요. 두 번째 조건. 저는 이때 정말 궁금한 게 챗GPT 여기다 삼각관계 어떻게 집어넣을래 했는데 집어넣더라고요. 퇴근하고 나서 이제 이 친구는 주인공이 세계관이 무너지고 나니까 막살기로 결정합니다. 해서 남은 시간에는 베스트 프렌드들의 남자친구를 뺏어가면서 살기 시작해서 삼각관계가 또 도입이 돼요. 흥미로운 건 똑같은 조건을 10번 주면 스토리가 다 달라집니다. 사실은. 저는 요거 마지막 하나만 보여드릴 생각인데요. 생성형 AI에서 챗GPT는 첫 번째 예제입니다. 우리는 이제 알아요. 트랜스포머 초거대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생성 능력이 있구나. 챗GPT는 문장을 입력하면 문장으로 대답을 해주고 달리는 문장을 집어넣으면 그림으로 대답을 해주고 뮤직 ML, 구글 같은 경우에는 문장을 집어넣으면 음악으로 대답을 해주죠. 가장 흥미로운 회사 중에 하나는 런웨이 리서치라는 스타트업인데요. 2월 6일 젠1을 소개합니다. 이건 뭐냐면 동영상을 입력하고 문장으로 이 동영상을 어떻게 바꿔줘라고 하면 프레임 바이 프레임으로 바꿔줍니다. 또는 동영상을 집어넣고 레퍼런스 사진을 하나 집어넣으면 다 그렇게 바꿔줍니다. 한번 보세요. AI, Gen 1, a video generation AI system that can efficiently generate video in any style, all while retaining quality and flexibility. Gen 1 is able to realistically and consistently apply the composition and style of an image or text prompt to the target video, allowing you to generate new video content using an existing video. We call this approach video to video, and we're incredibly excited to share a few early use cases. Stylization mode. Transfer the style of any image or prompt to every frame of your video. Storyboard mode. Turn mockups into fully stylized and animated renders. Mask mode. Isolate subjects in your video and modify them with simple text prompts. Render mode. Turn untextured renders into realistic outputs by applying an input image or prompt. And customization mode. Unleash the full power of Gen 1 by customizing the model for even higher fidelity results. Gen 1 represents a pivotal step forward in generative AI, one that brings us meaningfully closer to realizing the future of storytelling. 현재 생성형 AI 발전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면 한 달 좀 넘게 지나서 3월 20일 젠2가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젠2에서는 더 이상 비디오가 이제 필요 없어요. 이제 텍스트를 입력하면 동영상으로 바꿔줍니다. And today, we're excited to announce our biggest unlock yet. Text to video with Gen 2. Now you can generate a video with nothing but words. No driving video, no input image. Gen 2 represents yet another major research milestone and another monumental step forward for generative AI. With Gen 2, anyone, anywhere can suddenly realize entire worlds, animations, stories, anything you can imagine. 나머지 이야기는 이따 우리 토론할 때 또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